네, 최근 과거 음주운전 이력을 고백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던 임성근 셰프가 눈물의 호소에 나섰습니다. 가족에 대한 비난만은 멈춰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기자들을 몇몇 만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4살짜리 손녀가 있는데 그 아이가 뭘 알겠냐. 와이프는 물론이고 손녀까지 가족들 모두를 비난을 하다 보니까 그걸 좀 멈춰달라. 인터뷰 중에 눈물까지 보였다는 건데요. 장윤미 대변인님께 좀 여쭤볼게요. 가족까지 좀 공격을 하는 그런 행동이 조금 있었나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임성근 셰프가 최근 굉장히 인기를 끈 그 흑백요리사 시즌2에서 활약을 하면서 더 원래도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셰프였지만 더 인기를 이제 끌면서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 본인의 과거 이제 전과와 관련한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이 많은 시청자분들을 좀 불편하게 만든 부분이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당사자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본인이 SNS를 통해서 이제 올렸던 아주 어린 손녀 등 가족에 대해서도 비난에 가까운 비판 댓글이 달리니까 이 부분은 나를 향한 비판은 좀 수용을 하겠지만 가족에 대한 부분은 좀 멈춰달라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어제 기자들 만나서 본인의 과거 전과를 조금 추가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또 불거지다 보니까 스스로 또 고백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최준무 교수님. 왜 이렇게 추가로 누가 묻지도 않은 얘기를 먼저 밝힌 걸까요? 왜냐하면 취재가 들어가면 제가 볼 때 이거 처음에 음주운전 관련 문제도 사실은 언론사에 취재를 시작하니까 본인이 이제 고백한 것처럼 보이는 여러 정황들이 보이잖아요. 물론 사실관계는 확인해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그 전까지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언론사에서 과거에 이제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서 아마 취재를 하고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만약에요. 이거 얘기 안 하고 있으면 언론사를 취재 안 하겠습니까? 충분히 저는 취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미리. 안 그러면 나중에 또 얘기 안 했는데 더 나오게 되면 지금보다 비난이 2배, 3배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6건의 전과가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 정말 좀 심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음주운전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쌍방폭행도 있고 도로교통법 위반도 있고 그리고 3km 이상을 또 운전한 경우도 있었고요. 무면에 37일간 구금까지 당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라고 하면 이거는 조금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의 이제 인기를 누리고 있으니 사람들 볼 때는 인기인이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임성근 셰프 입장에서는 지금 이걸 얘기하지 않았을 경우에 본인한테 올 수 있는 더 가중한 어떤 비난, 비판을 피해보기 위해서 미리 얘기한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물론 요리사이기 때문에 공직자에게 들이대는 잣대처럼 아주 엄격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목소리도 분명 있긴 합니다. 그런데 유명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공인화가 되었다 보니까 논란인 건데요. 이 요리 예능을 이제 만들었던 넷플릭스 측이 음주 이력을 한 건 정도는 알긴 알았는데 약간의 지금 임성근 셰프와 진실 공방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정혁진 변호사님, 이 넷플릭스 측에서는 출연자의 어떤 과거 이력을 다 검증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넷플릭스 정도 되면 더군다나 이제 요즘은 공인들도 공인들이지만 공무원들도 공무원들이지만 이렇게 인기가 연예인급 인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일반 국민들한테 특히 청소년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넷플릭스도 이야기했어요. 저기 어느 정도는 알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충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어떤 경위로 그 임성근 셰프가 저렇게 출연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이번 주에 참 시끄러운 인물입니다. 요리 경연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던 임성근 셰프인데요. 최근 음주운전 이력을 돌연 고백했다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거에 또 다른 음주운전 이력이 드러나면서 이걸 두고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도로 알려진 내용인데요. 본인이 스스로 공개한 것은 음주운전 3번이 있었다였는데 몇 개의 매체들이 판결문을 좀 확보를 해봤더니 한 가지 음주운전 이력이 더 드러난 겁니다. 홍정선 기자님, 본인이 고백을 하긴 했었는데 그거 말고 횟수가 하나 더 드러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고백도 좀 취지가 훼손되는 것 같고 그래요.
맞습니다. 본인이 이제 고백한 거는 2009년, 2017년, 2020년 세 차례였습니다. 예. 그런데 한 매체 그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 그보다 앞서 1999년에 이 음주운전인데 이 수치도 굉장히 높습니다. 0.153, 0.08만 넘어도 면허 취소인데 예. 0.153이다 그럼 정말 만취 상태거든요. 그 상태로 3km를 운전해서 이때 당시에 그리고 이제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물론 오토바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굉장히 과한 잘못된 것이라는 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처벌이요 500만 원 벌금 37일간 구금이 있었습니다. 예. 말하자면 이렇게 큰 잘못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 이것이 다시 이제 밝혀지면서 이제 이것도 본인에 대한 항변은 들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대중은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굉장히 큰 사랑받고 있었잖아요. 예. 이럴 때 정말 잘못된 과거에 대한 자기 고백인 건지 아니면은 선제적 자기 방어였는지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었는데 그 눈초리가 더욱 강화됐습니다. 예. 임성근 씨 같은 경우는 각종 논란에 대해서 인터뷰를 좀 하면서 해명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긴 했었는데 그런데요, 이제 본인이 스스로 고백하면서 올렸던 영상은 내려간 상태더라고요. 최수영 평론가님, 영상 업로드한 지가 며칠 안 됐는데 이게 갑자기 좀 삭제가 됐어요. 왜 삭제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좀 본인이 고백하려고 했는데 언론사가 또 취재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혹시라도 다른 또 의미에서 이제 그 선제적으로 좀 작업한 것처럼 보일까 봐 예. 그렇게 했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음주운전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지금 엄한 잣대로 보는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물론 이제 뭐 인플루언서고 사실 이번에 요리 경연에서 뜬 분이긴 하지만 본인의 과거에 대한 과오를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뭐 영상을 올려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저는 시청자들이라든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대상으로 정식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방송 여부를 어떻게 할지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일단 찍어놨던 것을 업로드해놨다가 또 취재가 들어오니까 마치 그것이 방어적 기재로서 하는 것처럼 보인데다가 예. 그게 논란이 되니까 언론 또 내려가지고 또 삭제 처리하고 하는 과정들이 사과에 대한 일단 진정성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고 본인이 이렇게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대중의 사랑을 받는 일종의 공인 스타덤에 오른 사람이 과연 이런 식으로 논란의 문제를 돌파하는 게 맞느냐 예. 라는 또 형식의 문제까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임 요리사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이 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선제적으로 좀 돌파를 하려고는 했으나 그 방식과 절차에 있어서 대중의 공감을 받을 그런 과정을 취하지 못했다. 이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박성배 변호사께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선수 치기 사과다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어떤 매체에서 취재가 들어오니까 선수 치면서 사과 영상을 올렸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D가 업로드를 예약을 걸어놓는 바람에 올라간 거지 선수 칠 목적은 아니었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거든요. 뭐 언론사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을 파악하고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 언론사와 약속을 잡아두고 직접 만나서 해명을 하기로 약속을 해둔 상황에서 그에 앞서 전날에 이 관련된 자진 고백 유튜브 영상을 올리게 된 것인데 이와 관련해 임 셰프는 4개의 영상을 미리 찍어두었었고 유튜브 PD가 18일 저녁에 업로드하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던 상황이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당연히 음주운전 자체도 비판받아 마땅한 대목이지만 선수치기 자진 고백 형식의 유튜브 영상 올리기 많은 비판이 쏟아진 상황이었는데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용기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나아가 이와 같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의도적으로 먼저 선수를 침으로써 비판을 희석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나름대로 충분한 해명을 내놓긴 했습니다. 예. 뭐 결국 방송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좀 손절에 나선 상황인 것 같은데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홈쇼핑은 계속하겠다 이런 얘기도 좀 전해지는 것 같아요. 허주연 변호사님. 이게 다 계약 관계로 얽혀 있고 본인 때문에 피해 입는 기업도 있다 보니까 이건 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이런 논란 속에서 강행을 하는 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계약 관계가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의 위약금이라든가 손해배상 책임 등을 변론으로 하더라도 뭐 홈쇼핑과 이 임성근 셰프와의 계약이 아닌 다른 업체와의 계약
또 존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가 여러 명이 있는 여러 계약이 같이 중첩적으로 적용이 돼서 이 방송이 나가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홈쇼핑 쪽에서는 일부 신뢰도가 떨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방송을 진행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그래도 방송을 감행하거나 찍어놓은 방송들은 내보내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스스로 다른 방송들에서는 모두 하차하거나 앞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인데요. 근데 뭐 지금 이 사람이 본인 스스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숙하는 의미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일단 대중적인 신뢰도가 너무나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다가 제가 그 음주운전을 고백하는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 자체에서도 이미 술병이 있었고 그리고 술을 먹으면서 그렇습니다. 그때 요리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음주운전이라는 범죄가 우리 법에서는 고의범죄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잠재적인 살인행위가 아니냐라는 사회적인 비판이 있는 범죄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그런 과거 음주 사실들을 고백을 하면서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에서 약간 농담하는 것처럼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저는 그 유튜브를 보는 시청자의 입장으로서도 그렇게 편치가 않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 사람이 앞으로 방송에 나와서 요리를 하면서 요리와 곁들이는 술을 설명한다라든가 아니면 관련한 얘기들을 할 때마다 이 음주운전 사실들이 상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대중들, 특히 유튜브 같은 것들은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매체이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을 이렇게 많이 한 사람이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방송을 하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어떤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결정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요리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난리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허주연 변호사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최근에 좀 방송을 많이 하면서 영향력을 좀 끼치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들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많이들 요즘에 알아보실 것 같은데요.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유명해진 임성근 셰프입니다. 임성근 셰프가요 주말 동안 과거사를 고백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 이력을 고백한 건데 이걸 두고 대중들의 시선은 조금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술 좋아하다 보니까 좀 실수를 했는데 10년에 걸쳐서 내가 한 3번 정도 뭐 이렇게 음주를 했던 게 있어요. 차에서 자다가 경찰한테 한번 걸려서 상황 설명을 했어요. 근데 왜 차에 앉아있어 시동 걸고. 그때 한번 좀 있었고 그건 뭐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5년, 6년 전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잘못한 거지 뭘 그거를 면피하고 싶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형사처벌을 받아서 면허가 취소됐고 면허를 다시 땄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좀 털어내고 싶고요. 바쁜 그다음에 힘든 삶을 살다 보니까 술을 좀 많이 좀 좋아했었는데 너롭게 한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말 동안 올라온 저 영상과 사과문 때문에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 영상 속에서 10년에 걸쳐 3번 동안 음주운전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자필 사과문으로는 앞으로 계속 활동을 해야 되는데 과거 잘못을 묻어둔 채 하기에는 조금 이제 미안한 감이 있었다. 기만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성치윤 부대변인, 저도 이거 주말 동안 보고 놀랐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과거사를 좀 언급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사과문에 나온 대로 본인이 이 과거에 3번이나 음주운전을 했던 것을 숨긴 채 활동하는 건 그 국민들에게 기만하는 거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임성근 셰프가 사실 최근에 엄청나게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그 말씀하신 그 경연 프로그램에서는 1등을 하진 못했습니다만 결선 그 최종 매치까지 올라갔었고 그리고 그 임성근 셰프 특유의 그런 뭔가 시원시원함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팬덤이 형성되고 있었거든요. 입담 때문에 그렇죠. 또 뭐 입담도 좋고. 근데 그 입담이 좋고 하는 그 영상들 저도 자주 봤는데 거기에 댓글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은 이 형님 이러다가 사고 한번 치면 안 되는데라는 댓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팬들도 뭔가 막 전폭적인 응원을 보내주면서도 뭐 하나 나오면은 불안불안한 왜 워낙 시원시원한 그런 감이 있다 보니까 과거에 뭔가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불안감들을 팬들이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임성근 셰프는 그런 것들을
이거를 본인이 지금 그래도 고백을 해버리면 과거의 일이니까 좀 용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일단 팬들의 그 반응은 냉담합니다. 과거에 했던 실수라 하더라도 이게 음주운전 3번을 했기 때문에 예. 사실 이건 상습범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있고 그리고 대부분이 우리 사회에서 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심해진 윤창호법 이후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음주운전은 살인 미수나 다름없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받는 그 시기에 이루어진 음주운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냉철한 평가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임성근 셰프 본인은 지금 워낙 떠오르고 있었으니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좀 국민들의 반응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누리꾼 반응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대부분 좀 싸늘한 것 같은데요. 양진임 변호사님, 왜 이렇게 반응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솔직한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텐데 반응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누리꾼들이 생각을 하기로는 물론 뭐 본인의 이런 뭐 과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됐을 때 해명을 하는 그 방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지만 뭔가 선제적으로 내가 이 의혹을 털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기는 한데 갑자기 난데없이 이제 뭐 이런 영상을 올려서 내가 음주 고백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누리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저렇게 자숙을 하는 시간 동안 이렇게 다시 면허를 따고 나왔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하게 반성을 하고 아니면 방송 활동에 대해서도 재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목소리도 나오는 것이고요. 물론 일부 누리꾼들의 경우에는 피하는 것보다 이렇게 알리고 떳떳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대부분의 의견들은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활동을 하냐. 그리고 형사처벌을 실제로 이제 받은 부분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예. 방송에서 이제 안 보고 싶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이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음주운전 고백을 두고 논란이 된 것은 이제 시점, 왜 이 시점에 했느냐, 또 구체적으로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한 내용 때문입니다. 안진용 기자에게 이거 좀 여쭤볼게요. 일각에서는 한 매체의 취재가 시작되니까 선제적으로 본인이 밝힌 거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해당 매체가 임 셰프에게 물어본 게 17일이었다고 합니다. 17일? 네,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20일 날 만나서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원래 약속대로라면 내일이겠죠? 네. 근데 17일 날 전화 통화를 받고 18일 날 돌연 이 영상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자 자필 사과문까지 올렸죠. 결과적으로 볼 때 과연 이 사실이 언론 취재를 통해서 알려지고 취재가 시작되지 않았으면 임성근 셰프가 이를 고백했을까 생각을 해볼 때 이 시점상을 놓고 보면은 그렇지 않았을 것 같다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 이런 취재를 통해서 공개하게 된다면은 내가 먼저 굉장히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사과를 하고 공개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모습을 취했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과 문구 내용을 보면은 이미 법률적 검토를 어느 정도 끝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예. 당시 저는 후회하고 법적인 처벌을 달게 받았고 지난 몇 년간 자숙을 했다. 즉 나는 그거에 대해서 이미 처벌을 받은 상태다. 그러니 너그럽게 한번 용서를 해달라고 했는데 앞서 이제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여러 차례가 되다 보니까는 이런 사과가 결코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볼 때 지금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정말로 자숙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그동안 자숙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솔직하게 고백을 했으니까 나는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 그러니 너그럽게 봐달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예, 구자랑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안진용 기자 얘기로는 법적으로 어떤 이제 자문을 좀 받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보기에도 좀 자문을 받은 것 같은 게 그 자기가 걸렸던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운전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잠만 잤다. 뭐 이런 시동을 걸어놓고 자고 있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좀 무마한 듯한 변명도 있는데 사실 그게 법적으로도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음주 운전에서 운전이라는 거는 반드시 이동을 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계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했다. 그러니까 그냥 차가 여차하면 굴러갈 수 있는 상태만 만들어도 음주운전에 해당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변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에게 좀 억울했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법조계에선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암수범죄가 굉장히 많은 게 음주운전이다. 그래서 한 건 걸리면 30번 이상이 하다가 하나 걸렸겠지. 이런 식의 선입견이 작용할 정도의 사건인데 네. 그런 범죄가 전과가 3개다. 그리고 세 번째 전과는 집행유예였는데 여기에 사회봉사 80시간이 붙었거든요. 예.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까딱했으면 실형 들어갈 뻔했던 사안입니다. 아, 그래요? 네, 실형 들어갈 뻔한 사안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해주면 그냥 처벌 아무것도 안 받는 것처럼 느낄까 봐 사회봉사를 붙이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죄질이 안 좋게 봤던 것이고 왜 그랬냐면 지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1 이게 면허 취소 수치의 2배 정도 해당하는 건데 네. 완전 만취입니다. 제가 실제로 음주운전 사건 보면은 이 정도면 판사님이 이거 오타 아니냐, 기재 맞게 됐냐 이렇게 확인하는 정도 수치거든요. 아, 그런 정도의 예, 수치가 예. 나온 거군요. 0.2 나오면 판사님이 놀래버리고 예. 그 정도 수치이기 때문에 이게 앞에 전과에 의해서 반성을 했다면 세 번째 전과에서 이 수치가 나올 수가 있을까? 저는 이분이 자숙했다라는 얘기 하기에는 본인의 세 번째 전과가 자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 지금 누가 술 먹는 거 뭐라 그러나요? 술 먹고 운전을 했으니까 뭐라 그러는 거지. 근데 네. 힘들게 살다 보니까 술 좀 마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게 아닌데 지금 변명이 그런 식으로밖에 안 나오니까 아, 이분이 이거에 대해서 사안을 언론사에서 터트리기 전에 최소화해가지고 막겠다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그런 태도 아니었나. 그 점에서 좀 비판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안진용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게 언론 취재가 안 들어왔더라도 스스로 밝혔겠느냐 이 말을 좀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임성근 셰프가 스스로 음주운전 과거 이력을 밝히면서 방송가가 또 지금 시끄럽습니다. 100만 구독자를 앞두고 있었는데 구독자 감소도 있었다고 하고 술 광고 영상도 있었는데 이건 비공개 처리를 했다고 하고요. 출연 예정이던 프로그램도 녹화가 취소되거나 홈쇼핑 라이브 방송도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양지민 변호사, 이 정도면 뭐 계약을 좀 추진하고 있었던 것에 있어서 위약금 문제도 불거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후폭풍이 어디까지 좀 이어질 걸로 보시나요? 지금 일단은 섭외 예정인 이 방송 프로그램들의 경우에는 섭외를 다 취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예. 물론 임 셰프가 어떠한 뭐 광고 촬영이라든지 아니면 사전 녹화를 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만약에 이미 계약을 체결해서 촬영을 앞두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녹화를 했다라든지 그런데 이것을 틀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임 셰프의 기책 사유로 계약에 위반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책 당사자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이제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홈쇼핑 라이브 방송에서도 일부는 취소하고 일부는 방영을 그대로 하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전 녹화가 이미 완료가 되어 있고 계약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서 네. 이것이 누군가에게 손해배상하고 또 업체도 엮여 있는 상황인데 방송사, 업체, 임 셰프 이렇게 계약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은 한 거는 그대로 내보내자라는 취지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중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많은 방송사라든지 아니면 광고, 홍보업계의 입장에서는 임 셰프에 대해서 출연을 하는 것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이미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워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뭐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몫은 다 임 셰프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